오늘 을지 국무회의 그리고 36회 국무회의 관련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1회 을지 국무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준비한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해 토의가 진행됐고, 이어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 주택 신속 공급 방안 후속 조치 계획,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상황, 광복절 경축사 후속 조치 계획 등 4건의 부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심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 영안 32건, 일반 안건 5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6건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과 관련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안표행위 근절 요구에 대응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신고 포상금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2번째 을지 연습이 시작됐다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방산 역량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언급했습니다. 특히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연간 국내 총생산의 1.4배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와 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를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면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 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남부지방에 내린 큰 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제 기후 문제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때가 됐다. 기후 재난 시스템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댐이나 저수지, 하천 제방, 하수관로 등의 인프라를 극한적인 기후 재난까지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보강해달라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운명 공동체라면서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는 말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방미통위가 마련한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보고받은 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면서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 대상 전례,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 당부했습니다.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오히려 더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는 국무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깊이 공감하면서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되는 걸 완화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관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 공급 방안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후 한성수 국무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들을 꼼꼼히 챙겨달라 주문했습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한 후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면서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준비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후 혹시라도 행정적으로 누락되는 게 없는지 잘 챙겨보고 국민들의 의구심을 어떻게 불식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SBS BJ 김한진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오늘 대통령께서 국무총리한테 건설업체들 미팅 한번 추진해 보라고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고요. 뭐 예를 들면 분양가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보완을 좀 해야 한다 아니면 그냥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좀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이 있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무총리에게 지시한 내용은 제가 전체적으로 브리핑 해드린 겁니다. 그 내용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입법 예고 기한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견 제안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합리적 의견 제안에 당연히 열려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중요한 의제 부분을 살려야 한다는 부분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세계일보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아까 오늘 회의에서 광복절 경축사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부처 보고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관련된 내용도 오늘 다뤄졌는지 대통령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네. 최기창 기자님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최기창입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 명의로 축하난을 전달을 했잖아요, 비서실장께서. 근데 사실 원래는 정무수석이 좀 원래 가는 자리고, 지난번 정청래 대표 당대표 당선 이후에도 사실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찾았었는데 오늘 좀 강훈식 비서실장이 축하난을 전달을 했어요. 혹시 좀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확인하고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박장 기자님. 예, 저 KBS 박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이 오전에 국무회의에 참석은 하셨는데 오후에 들어서 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기사들이 있는데 사직서를 내겠다는 입장은 언제 내셨는지랑 그리고 현재 수리 상황 그리고 이후에 지금 2기 내각 구성은 어떻게 진행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정성호 장관님의 사의 표명에 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 요청을 해왔습니다.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이어지는 개각 일정 부분들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네. 네. 예, 미디어오늘의 정철원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 혐오 표현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이윤기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소위 일배금지법과 같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뭐 입법안을 언급해 주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질적인 제재라는 표현을 쓰셨고 그리고 그 표현에 대해서 구체적 예를 들었던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브리핑했던 내용처럼 해외의 입법 사례 그리고 처벌의 전례, 대상의 전례, 판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한편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환미통, 유관 부처들이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본 이후에 보고해 달라라고 보고 지시를 내린 사항이십니다. 혹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빠뜨렸나요? 아, 대답됐죠? 네. 최민식 기자님, 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한미 훈련이 연합 훈련이 실제로 축소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이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상 유지를 주장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연합 훈련이 축소되면 이 한국군의 연합지휘 능력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전시작전권 환수가 좀 어려워진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님의 국무회의 발언도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와 그리고 연합 연습 및 훈련에 대해서 긴밀히 조율해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공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미국 측이 구체적 제안이 있을 경우에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갈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아까 제가 브리핑한 내용 그리고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에서 하신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그리고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연간 국내 총생산의 1.4배 규모로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은 차고 넘친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입니다. 그 오세훈 시장이 그 페이스북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대통령께서 언지를 하신 부분들이 있다든가 토론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는 일단은 그 비공개 회의 부분에서 저희가 브리핑 드린 내용 이상 확인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들리고요.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서 멈추고 조금 그냥 뭐 보충 설명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기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